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P인베스트 이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시장 속에서 또 어떤 이슈를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지요. 네, 주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레거시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반도체의 봄이 올까? 네, 이번 주에 가장 기사들의 헤드라인단에서 이 봄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체감이 되실까요? 네,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 봄 올 것 같다라는 부분들 살짝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투톱이 움직여주잖아요. 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든든한 감도 있고 이렇습니다. GTC는 사실 기대만큼의 활발하게 트레이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마이크론이 한 방을 해줬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실적 가이던스 를 내놓게 되면서 HBM 수요도 강력하다고 밝혔고요. 디램과 낸드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서 오늘 가장 반응이 강한 게 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도 시장에 오늘 지금 살려주는 대목이 아닐까 여러 가지 우울한 뉴스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마이크론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지금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실적 영향 분석 어떻게 하세요? 네, 일단은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가이던스 자체도 앞으로 디램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HBM에 대한 매출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좀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계시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마이크론이 풍향계 역할을 한다. 네. 이게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면 보통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디램 실적이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달이 되면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 낸드랑 디램 쪽에 대한 가격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건데 이미 지금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실적에 이러한 부분들이 미리 반영이 돼서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HBM이겠죠.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실적이 이제 지난 4분기보다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관심사인데 네. 일단 마이크론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잘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어제 나왔던 데이터들 중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서버단에 지금 들어가는 그 DDR5부터 시작해서 낸드 쪽이 아무래도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를 지금 증명해줬기 때문에 제가 타이틀을 반도체 봄 얘기를 했지만 이미 지금 삼성전자는 봄이 조금씩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큰 변수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관세 이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소화한 상태에서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 증시는 못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디커플링 현상을 분명하게 보였는데 이번에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기술주들 조정받을 때 국내 증시를 많이 안 빠졌단 말이에요. 특히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그래서 맞아요. 제가 네네.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을 소화해 나가고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 달까지도 이런 훈풍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러면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시각이 맞으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요? 특히나 지금 바이오 쪽에 투심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서 이탈되는 수급이 과연 어디로 갈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 때마침 근데 바이오가 안 그렇죠. 좋아가지고 하필 네, 공교롭게 맞아요.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바이오 수급 이탈 나온다. 그럼 그 수급이 과연 갈 곳이 지금 국내 증시 딱 바라봤을 어디 때 있을까? 어디로 가냐면은 반도체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방산이랑 조선 같은 경우도 좀 쉬어가고 있죠. 부담되고. 그리고 근데 또 하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이슈 그리고 하나그룹주도의 급락. 그럼 그 수급은 또 어디로 갈까 생각해 누가 보면 빨아들일까? 네,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쪽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네. 그래도 지금 반도체 쪽의 힘이 완전히 좋기 때문에 그럼 이 흐름 분위기를 그런 수급적인 요소들까지 다 흡수하면서 네. 가주지 않을까. 특히나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강하게 사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여건도 조금 도와주는 상황 속에서 펀더멘털 개선도 확인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수급까지 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상 어쨌든 주도주급의 플레이가 가능하다. 네, 반도체 이렇게 봐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랑 반도체 얘기하시다가 저번에 소캠의 핵심이라고 얘기해 네. 주셨잖아요. 제2HB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공개가 이번에 됐어요? 소캠도? 네, 원래 GTC에서 약간 시제품이 나왔는데 네. 마이크론 그 어닝콜에서 얘기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최초로 지금 양산을 할 것이다. 갑자기 나왔죠. 네, 갑자기 네, 나왔죠. 네, 네.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오늘 보면은 소캠 관련주들, PCB 기판주들, 그다음에 메모리 모듈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결국에는 소캠은 뭐냐면 이제 전력에 대한 이슈, 저전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뭐 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력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저전력,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 통합해 봤을 때 네, 어쨌든 처리 속도가 기존보다 빨라야 되는 건 확실하거든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럼 기존의 디램과 소캠과의 다른 점은 기존의 디램보다 입출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입출력이 입출력이요? 많다라는 것은 네. 결국에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요소들이 많기 위해서는 입출력이 많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입출력이 많다라는 거는 곧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소캠을 구현하기 위한 부분들, 그러면은 기존 PCB 범용 메모리보다는 달라요. 그러니까 입출력이 일단 많다라는 것 자체가 네네네.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게 표준화가, 소캠이 표준화가 되면은 PCB 기판주들은 이미 그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소캠 얘기 나왔을 때 PCB 기판주들, 그다음에 모듈 관련주들이 올랐었고, 오늘도 지금 깜짝 공개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 소캠이 좀 앞으로 확장될 곳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 네. 반도체 기판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 말고도요, 로봇이라던가 뭐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데스크탑도 이제 AI 데스크탑이 이제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응용력 그리고 확장성을 생각해 보면 지금 범용 메모리보다는 앞으로 소캠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그동안 기판주들이 많이 못 갔었는데 기판주들. 예, 이제부터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최근에 변동성은 좀 큽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멀리 봤을 때는 이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전력을 덜 잡아먹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성능은 굉장히 높게 그렇죠. 구현할 수 있다. 저번에 소캠주 뭐 주셨죠? 그때도 나오셔가지고. TLB 말씀, TLB 주셨어요. TLB 말씀해드렸는데 네. 올라가다가 좀 많이 눌렸었어요. 좀 급하게 조정이 나왔는데 네. 다시금 좀 엔비디아발 모멘텀을 받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지금 네. TLB가 오늘 강한 이유는 TLB가 작년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올해도 이로 인해서 좋아질 것이다에 대한 전망이 지금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최근에 소캠과 함께 나왔던 게 사실 위기의 K 반도체라고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돌파구로 이제 양사에서 하닉스하고 삼성 쪽에서 지금 나서고 있는 게 CXL이잖아요. 네. 이쪽도 한번 저희 살펴볼까요? 이게 CXL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처음에는 인텔이 먼저 표준화를 공개를 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인텔이 주춤주춤하죠. 그러면 거기에 선구 주자가 누구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랑 이제 뭐 삼성전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CXL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연산장치 기능을 집어 넣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CPU랑 GPU 사이에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CXL이고요. 그 다음에 또 PIM이라고 있는데 프로세스 인 메모리입니다. 네. 결국엔 메모리 안에다가 프로세스, 처리, 연산장치를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PIM과 CXL이 이제 다음 넥스트 HBM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PIM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모바일에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네. 모바일 기기, 온디바이스 AI 기기에는 PIM을 쓸 가능성이 높고, 이제 서버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CXL을 활용하지 않을까. 왜냐면 서버에 들어가는 뭐 CPU라던가 GPU 이런 것들이 결국에 추론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연산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속도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우리의 기존 메모리로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러면은 기존 HBM보다 더 고사양의 네, 그런 네.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CXL 관련주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소캠,
얘기 나오면서부터 CXL 관련주도 같이 움직였는데 네. 보통 요즘의 분위기가 전공정 장비단 한번 움직였다가 거기서 빠지고 다시 또 이쪽으로 오고 네네. 계속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CXL이라던가 PIM과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유심히 보셔야 된다. 특히나 뭐 PCB 기판과 더불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블랙엘도 발열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었고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대안으로 나왔던 게 유리기판을 사용한다라든가 뭐 이런 다른 메모리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저전력이라던가 고사양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CXL 그다음에 PIM 이런 그런 메모리 반도체들은 앞으로 이제 넥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내 업체들이 그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에 너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제가 앞서도 돌파하고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CXL 이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고 그것도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조금 빨리 또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한번 주가 좀 들썩이고 했잖아요. 네. 이제 속도감 있게 이 CXL이 이제 그러면은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경쟁사들의 움직임도 의식해야 되죠. CXL 관련해.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마이크론이 먼저 소캠 관련해서 양산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네.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좀 뒤처질 수가 있는데 개발주자로. 예, 네. 결국에는 기술력을 통해서 얼마나 그걸 극복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약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라고 이미 그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승부를 걸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쪽과 관련해서는 원래 우리나라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워낙 이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더 확장을 해서 이 시장을 좀 점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근데 네.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먼저 갈 것이냐, SK하이닉스가 먼저 갈 것이냐 이건 모르죠. 하지만 분위기를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르지 않겠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로 이제 눈길이 많이 가시죠. 내 포트를 봤는데 반도체 종목이 없어. 그러면 요즘 되게 허전하시고 조금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규 진입 입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내가 진입하는 게 맞을까? 그리고 섹터 전반에 대한 시각도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반도체도 여러 가지 섹터로 이제 나뉘어지기 때문에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주셨잖아요. 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을 내주신다면요?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면서 삼성 밸류체인을 가진 기업들이 좀 반등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뭐 네. 동지세미캠이라던가 맞아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흐름이 좋고요. 그다음에 또 오사트 기업들도 지금 후공정 관련주들이 한미 반도체 빼고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미만 빼고 네, 올라요, 근데.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이라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HBM 1차 릴리에 합류했던 그 종목군들 말고 이제 못 갔던 종목군들 있죠. 네. 오사트라던가 이러한 테스트 소켓 이러한 쪽,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랑 좀 친하거든요. 그럼 이런 쪽이 지금 못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같이 합류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 메리트가 다 되게 네, 높아서. 그렇죠. 주가 맞아요. 매력도 있고요. 네. 후공정단을 더 보셔야 되는 게 아. 전공정 장비들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비들은 이게 한번 교체 사이클이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장비를 바꾼다라는 거는 공정이라던가 라인을 다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굳이 라인을 바꿔가면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안에서 뭐 절단이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후공정 패키징 안에서 뭔가 좀 미세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오히려 후공정 단에서 좀 움직임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라던가 수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이런 후공정 단 종목군들이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전공정 랠리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넥스트는 후공정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신규 진입도 후공정 쪽이 더 낫다, 네 유리하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약간 이제 넌지시 여쭤봤는데 네. 소캠 종목 뭐 주셨었죠?라고 여쭤봤는데 오늘 그 공개해 주신 종목도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맞으세요? 예, TLB 가져왔는데 원래 정적 VI 나왔어요. 지금 방금 네 막 나왔어요. 이게 원래 올 때는 이 정도 아니었는데 아니었는데 이게 10시 갑자기, 후반부터 예. 중반부터
많이 올라가네요. 갑자기 많이 올라서 네. 지금 사실 이제 신규로 들어가긴 좀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된 걸까요? 좀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네, 20% 급등이 나왔는데 네. 이제 원래 이 정도 아니었는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저희 방송 효과인가? 아까 말씀하셔서 그런가? 네, 그래서 갑자기 올라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오늘 지금 만약 상한가 가버리면은 네.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고 작성하실 네. 때 얼마 정도 상승이었어요? 원래 이게 이제 제가 장 열리기 전에 이 하신 종목을 거예요? 아, 이제 그렇구나. 뽑아서 보내드리고 왔는데 네, 네. 막상 공교롭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좀 당황스럽긴 그러네요, 하고요. 저도.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접근을 하려면은 네. 이게 지금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간다 그럼 그러면은 어떡해요? 조금 눌림 나왔을 때 아니면 주가가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오늘 종가 전에 윗골이 달리고 빠진다 그럼 오히려 저는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윗골이 달리고 종가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만약에 윗골이 안 달리고 상한가 안착하면은 조금 좀 흐름 보고 그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눌리면은. 네, 네.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TLB는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CXL 개발 참여랑 이러한 네. 모듈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역시나 여기에서 실적까지 더 좋다라는 점 이게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네네. 앞으로도 저는 이 TLB 같은 종목은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거죠. 지금 20% 올랐는데 여기서 따라갈 거냐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갈 거냐 이거는 이제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만약에 거래량이 조금 더 나와준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연속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격대 얼마 보세요? 일단은 저는 지금 24,450원 이 자리를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 저는 3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만 원대에서 과거에도 저항을 맞고 좀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기세가 엄청 네, 나요. 힘이 네. 좋아요. 지금 네.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이고 보통 이런 식으로 상승 나온 다음에 눌렀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종목군들이 네, 네, 네. 잘 갑니다. 네. 뭐 과거 현대로템도 그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추격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점. 네, 네. 그래서 오늘 종가 부분까지 좀 기다렸다가 만약에 밑골이 달리고 내려오면 오히려 매수하시면 좀 땡큐. 괜찮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상한가에 안착해버리면은 오늘은 좀 매수하지 마시고 네. 좀 기다렸다가 뭐 주가 조정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기간 조정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돌파 전에 들어가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이슈 딥다이브 때 사셨던 분들은 이거 고민 안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상황 보시면서 들어가시고 3만 원까지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잘 볼게요. 네, 본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실적 발표 마이크론도 하면서 소캠 양산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핵심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TLB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